사람마다 그릇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곤 합니다. 이 그릇 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뿌리가 깊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누가 뭐래도 나는 나야. 자신에 대한 확신이 내면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이 와도 가지는 좀 흔들리지만 쓰러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착하다고 그냥 키워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창수의 마음정비소 잘 오셨습니다. 와, 요새 건강은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타인이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공격을 포용하는 사람들을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 저도 굉장히 자주 생각해 보는 질문이에요. 제가 아마 그릇이 좀 작은가 봐요. 그래서 주변에 만나는 분 중에 보면 왜 그릇이 큰 사람들이 있죠. 되게 뭐 포스 있다 그러나? 되게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해도 그냥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거 잘 받아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계속 저 공격하면은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은 굳이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사실 뭐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외래에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그릇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매일 실감하곤 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이 그릇 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뿌리가 깊어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아 강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이게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개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누가 뭐래도 나는 나야. 자신에 대한 확신이 내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을 해도,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성격이 그러냐? 너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해도 그 뒤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제가 정신과 의사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몇십 년 전이니까 병원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그때는 집에 요새처럼 출퇴근 같은 거 잘 없고 거의 한 초반에 한 100일 동안은 병원에서 먹고 자고를 하거든요. 100일 당직이라고 부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일 끝나면 선배님들이랑 나가서 밥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근데 정신과 전공의들끼리는 이 소주 한잔 하는 시기가 뭐였냐 하면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너는 어떤 사람이고 너 오늘 누구랑 만나서 어떤 환자분이랑 만나서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면담 기록을 보니까 너 이딴 식으로밖에 못해? 근데 정신과 의사는 알다시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라는 인간은 말이야 폭이 좁고 사람들을 네 기준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고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너 원래 조금 생각이 좀 이쪽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윗분들한테, 선배죠. 저보다 한 1, 2년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 듣고 났더니 정신과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인간 말종인 거야. 정신과 의사는커녕 아유 나 일단 저기 군의관부터 갔다 와가지고 다시 다른 과를 하든지 뭐 내과를 하든지 외과를 하든지 좀 해야겠다. 뿌리가 얕았던 거죠. 결국은 그거 지나가고 한 2, 3년 차 때쯤, 정신과 의사 한 지 한 3년 차 때쯤 돼서야 난 정신과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뿌리가 얕으면 비가 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잖아요.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이 와도 가지는 좀 흔들리지만 쓰러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자강도가 낮으면 사실 비판도 안 했어. 너 이렇게 해도 돼? 뭐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도 이 인간이 나를 욕하네. 막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우렐리우스 황제 아시죠? 명상록 쓴 분. 그분이 그 책에 그런 얘기를 썼대요. 나는 오늘도 화를 내지 않았는가. 황제인데 오늘 하루도 누군가한테 화를 내지 않았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았대요. 그릇이 큰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릇이 크려고 늘 노력한 사람이란 얘기죠. 두 번째, 그릇 큰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정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하급 동물일수록 뇌의 두 번째나 첫 번째 단계 아래쪽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화나면 화난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이게 감정을 느끼면 바로 표시하는 거죠. 짜증나면 짜증을 바로 표현하는 사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애기라고 부르잖아요. 그 유태인 정신과 의사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인데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가둬졌다가 생존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썼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선택과 자유가 있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릇이 푼 사람들은 공격받았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거죠. 화는 나요. 짜증도 나요. 그리고 뭔가 불편한 감각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화가 쉽게 나고 어떤 사람은 화가 좀 덜 나요. 저는 좀 화가 좀 빨리 나기는 하는데. 근데 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 감정이 행동으로 즉시 폭발하지는 않는 거죠. 그 공간이 큰 게 그릇이 큰 거예요. 그 공간이 크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타고난 성질을 인정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판단을 내리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님은 정신과 의사는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로 선택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화나는 상황에서도 내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가끔 만나는 대기업 임원인데 회의에서 부하 직원 중에 그 철없는 직원 내지는 그 흉어물 없는 직원이 틀렸다고 대놓고 지적을 하곤 했다고 그래요. 이거 뭐 대표님 이거 틀렸습니다. 뭐 상무님 이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웃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조금 더 틀렸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볼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화 안 나셨어요? 당연히 화는 나죠. 근데 화나면 다른 사람들도 맞는 얘기 저한테 못할 거고요. 그리고 화내면 제가 지는 거잖아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되게 그릇이 크구나. 아니면 일하면서 그릇이 되게 커졌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릇 큰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나쁜 놈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악인이 아니고요. 그냥 좀 아픈 사람인가 보다. 일종의 연민을 가지는 사람인 거죠. 분노를 하기 전에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지금 뭔가 좀 안에 좀 화가 좀 있나 보다.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온 걸 수도 있고요. 나보다 비슷한 연배에 있으니까 나를 심하게 질투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나를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 커다란 결핍 또는 상처 이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약점 있는 사람들이 더 화내잖아요. 더 남들 비판하고. 그거 뭐랑 비슷해요? 그 막 다친 강아지, 약한 강아지가 더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짖는 거 아시잖아요. 그 공격의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의 고통. 그래서 그걸 포용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그 공격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배웁니다. 마치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는 그 만들어진 인간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의 공격 패턴을 보고 그 사람의 싸움 기술을 배워서 내 걸로 만드는 사람.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그릇 큰 사람들이에요. 공격자를 악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으로 보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아주 강한 형태의 힘인 거죠. 평소에 모든 주변인들에게 막대하는 사람도 이런 큰 그릇을 가진 사람만 만나면 말을 조심하고 눈치를 보던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막 아무한테나 말 막 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 하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이러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릇이 크고 좀 꼭 등치 크고 막 무섭게 생기고 여기 그림 그려져 있고 이런 분들 아니더라도 그릇이 큰 분들 되게 잔잔한 분들을 보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나운 강아지도 개장수 앞에서는 꼬리를 내린다고. 그리고 독사도 뱀장수를 만나면은 꼼짝 못한다고.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심리적, 정신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가 예측 불가능함이 주는 경외심 때문이에요. 그릇 큰 분들은요, 반응을 쉽게 보이지 않아요. 평소에 사람들을 막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고 예측하면서 행동하거든요. 이렇게 살짝 한번 화를 살짝 내보고 한번 쭉 찔러보고 아파하는 것 같으면 더 공격하고 변명하는 것 같으면 그 변명 또 반대말 하면서 더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화가 나는 것 같은데 좀 참는구나. 저 사람은 나한테 눈치를 좀 볼 거야.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큰 분들은 반응을 쉽게 보이지 않아요. 감정 표현, 화가 나는 감정 뭐 이런 거를 쉽게 표현을 안 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게임 이론으로 보면 상대의 전략이 흔들리는 거죠. 상대의 전략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상대한테는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돼 있어요. 정말 바보는 그것도 무시하고 막 공격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 이렇게 보면서 공격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내 속을 다 드러내고 사는 게 꼭 나한테 이익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하려는 사람들이요, 이런 그릇 큰 사람들을 만날 때 권위를 느껴요. 권위는 없는 사람이고 권위를 드러내진 않는데 권위 없는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사장이다, 부장이다, 아니면 대장님이다, 대령이다, 뭐 이런 직함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주는 압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준거 권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떤 그 사람의 포지션, 그 사람의 명함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인격, 그리고 됨됨이, 그런 영향력인 거죠. 일종의 아우라죠, 아우라. 조직폭력배 영화들을 봐도 진짜 두목들은 큰 소리 안 지르잖아요. 막 웃더리 벗고 그림 보여주지 않잖아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할 말 조용히 하잖아요. 근데 알아서 긴장하잖아요. 그 차분함 자체가 힘이고 포스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영화 대부가 있다는 거 어디선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나오는 마론 브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 한 번 안 지르잖아요. 근데 다 긴장하잖아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걸 했었대요. 목소리가 낮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 리더십 지수가 더 높게 평가되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못된 행동이 거울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자기 인식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좀 그릇이 크고 잔잔한 사람 앞에 서 있으면 내 행동이 왠지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친구들 중에 보면 어디 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뭐 여자 나오는 술집 가고 이러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거 자연스럽고 막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신부님이나 목사님 앞에서, 스님 앞에서는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왠지 그릇이 좀 커 보이는 사람들 앞에 가면 왠지 좀 쑥스러운 거야. 굳이 그런 종교인들 아니더라도 친구들이나 선배들 앞에서도 그런 얘기 못 해요. 이게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장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 기준이 아니라 뭔가 좀 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같아. 그러면 내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에브리바디가 컨닝했어, 그 시험에서.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막 자랑해. 근데 안 그러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얘기하다 보면 막 잘난 척하고 얘기했다가도 왠지 좀 쭈그러지는 거죠. 아이가 어른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좀 조심하잖아요. 그것과도 비슷한 원리예요. 그릇이 큰 사람은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의 자기 성찰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마냥 착하기만 한 것과 그릇이 큰 건 다른 영역 같은데 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러워요. 그릇 큰 사람들. 타고나기를 좀 그릇이 크고 감정의 골이 깊지 않고 좀 잔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릇이라는 건 착하다고 그냥 키워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으로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고 흔들려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 델포이 시전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제가 세미나 갔을 때 이거 보고 왔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은 나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나의 무식함과 나의 현명하지 못함을 알고 노력해라 라는 뜻이거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외부의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리치료나 정신치료를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냐를 바라보는 게 첫 번째 작업이거든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해요. 남이 아무리 마음정비사, 정신과 의사 상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겠어요. 나 자신한테 솔직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불편함을 연습하세요. 작은 공격에 단련되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건 편안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건 아닙니다. 왜 스포츠에서 보면 약간의 저항을 받고 부하를 받아야 근육이 커지잖아요. 왜 우리 할 때 10번 하고서 15번 하고 힘들어 죽겠을 때 한 2번 더 하면 그때 근육이 키워지는 거잖아요. 약간의 불편함과 갈등을 겪으면서 커지는 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좌절내성이라고 불러요. 일상의 작은 불편함,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거, 비판을 받더라도 병풍 치듯이 방어하지 않고 일단 들어보는 거, 이런 소소한 연습들이 쌓여서 나의 그릇이 되는 것 같아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거를 부정적 시각화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하루 일을 살면서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해보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매일 아침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 가장 힘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걸 생각을 했답니다. 뭐 그런 거죠. 오늘 가면 회사에 있는 그 부장이 또 나한테 난리치우고 또 괜히 화내고 괜히 막 쓸데없는 시비 걸겠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리허설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발표 준비할 때 물어볼 질문들 미리 예상하고 비판들 미리 예상해서 연습하잖아요. 그게 우리 그릇을 만드는 훈련인 거예요.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분들 퇴원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 리허설이에요. 나가서 벌어질 일들, 학교 가서 만날 사람들, 직장 가서 만나서 벌어질 일상의 일들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그거를 연습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그 불편함, 작은 공격에 단련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세 번째 연습은요, 옳다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관계에 집중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어차피 다 달라요. 착한 사람과 그릇 큰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착한 사람들은요, 그냥 갈등을 피하려고 해요. 싸우는 게 싫으니까. 근데요, 그릇이 큰 분들은 그 갈등을 관리하죠. 그 관리할 때 핵심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그 인간을 설득하고 그 인간을 부셔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갈등 전환을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 링컨 대통령이 그 남북전쟁 이후에 정적을 내각에 임명할 때 링컨을 아주 심하게 비판했던 그 정적들을 장관들, 뭐 참모들로 딱 임명을 했다 그래요. 그때 정말 친한 참모들은 그걸 말렸다고 하거든요.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그를 제거해버리는 것보다 낫다. 죽여버릴 순 없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면 내 편으로 만들라. 그게 그릇 큰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